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13편. 정전협정 당시 해상 경계선에 관해서는 연안 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미군과 옹진반도를 획득한 북한으로서 유리한 12해리를 주장하는 입장 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오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 규정만을 두게 됩니다. 섬 이야기가 나왔으니 북도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한간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애국심에 벅차 그의 하숙분을 통해 북도를 점령하라고 독자적으로 명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해를 완전 장악한 미군이 만약 그런 행동을 반대했었다면 북도 점령은 암묵적인 허용은커녕 무력적으로 저지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교 협상에서는 실무자가 원하는 만큼 상세하게 조항을 작성하여 타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립니다. 특히 국경 같은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큰 틀을 만들어 국가 톱들의 오케이를 받고 상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문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협상만 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겠죠. 하여튼 독도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종전이 결정된 이상 빨리빨리 정상적인 국제질서와 평화로운 국가관계를 성립시키는 조약을 맺는 게 중요하고, 만약 독도 같은 비교적인 미미한 비협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리버리한 문구로 일단 넘어가고 최종 결론은 훗날에 넘긴다는 것이죠. 하여튼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땅 같기도 한데 이를 확연하게 명기해 놓은 국제적인 협의 문서가 없는지라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 때 몇 척의 어선을 갖고 독도 의용수비대가 덥석 점령해버립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미군의 암묵적인 허가 없이 남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었던 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정하여 생각해보면 만약 소련의 백을 두고 북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소형 잠수함을 사용하여 독도를 점령해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가정이 아니라 밀폐된 사실이 있어도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군, 한국군 및 일본군이 어떻게 대처했었을까요? 일단 일본은 여론으로는 떠들어도 전범국으로서 군사행동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미군은 해군 항공모함, 주력함과 공군 감찰기, 전투기, 폭격기를 백업으로 출동시켰을 겁니다. 국군의 입장에서는 해병대 중대 정도를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독도 탈환 작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련이 비슷한 짓을 했으면 어떻게 대처했었을까요? 쿠바 사건처럼 일촉즉발의 핵전쟁 직전까지 갔을까요? 동해가 소련과 미국의 전함 및 전투기로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이 되었을까요? 독도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은근히 남한 측에서 독도를 선점령하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일본 측도 지금은 타케시마에 대해 찡찡거리고 있지만 당시 은근히 남한이 독도를 선점령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훗날 핵 초강대국 소련과 군사 충돌을 무릅쓰고 타케시마를 탈환하는 것보다 훨씬 못 사는 남한으로부터 탈환하는 게 쉽겠다는 계산이었겠지요. 코딱지만한 독도보다는 조금 거국적인 이야기로 돌리면 그러니까 조국 통일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일생 수백 번을 부를 겁니다. 아마 추상적으로 이상적으로 통일이 되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독일처럼 무진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 한반도에 진정한 토종 통일 국가가 있었을 때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항상 중원 세력, 고원 세력 그리고 해양 세력에 엉클려 반도 세력은 그 번성은커녕 주변국에 억눌려 그 언명을 이어가기에 바빴습니다. 토종 반도 세력이 존속하고 번성하려면 당연히 그 세력이 각 주변 세력보다 강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 로마 제국처럼요. 그런데 이웃 중원 세력이 워낙 세기도 하고 토종 반도 세력이 결집 못하게 항상 주위에서 견제를 받거나 분열토록 간섭이 들어옵니다. 형식상 한나라라고 한들 주변 대국의 속국 형태를 취하든 아니면 지방 호족들이 판을 치거나 친중, 친러, 친미, 친일파 등으로 나뉘어 분단 정치가 지속되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위치한 자리에 지금처럼 물질적인 면에서 풍성하고 잘 살고 있을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지향하며 세계적으로 굵직한 기업이 이곳에 있고 벌써 유럽 어느 국가보다 그리 뒤지지 않는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남한 GDP와 북한 것을 합쳐 인구 1인당치로 본다면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가장 빠르다는 최첨단 도시, 경성, 아니 서울이라도 북한 대포연대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어 총발포 후 서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북한은 엄연한 핵보유국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지 아니면 부끄러워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중국 및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섣달도 못 넘길 꼴로 보이는 북한으로는 독립국가로 보기보다는 중공군과 미군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중공의 괴뢰국으로 보는 게 보다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당연히 핵의 보유 여부도 중공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겠죠. 1953년 종전 후 남한에는 여러 형태의 정부가 오고 갔습니다만 일단 표면상 평화 통일을 지향해왔습니다. 개성단지와 금강산 관광사업 등 햇볕 정책이 시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을 타 남북한 정부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 뿐 뒤에서는 미, 소, 중, 이 항상 퍼펙트 마스터처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군사와 외교 면에서 주권을 미국에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할까요? 남한 요지에 미군 기지가 있고 군사훈련 무대로 사용되는 실정이니까요. 아무리 팔을 쭉 펴고 쥐려고 해도 손에 닿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너무 큰 꿈을 가지면 주위에서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죠. 70년대 더티 헬리 매그넘 포스라는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A man has got to know his limitation. 2020년 남한의 제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아마 그건 착시현상일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그 오류를 반복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소정의 사건이 현재 단검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요. 변수 파라미터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입니다. 무슨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의도하는 바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떤 정해진 좁은 각도에서 보면 유사하게 보일 뿐 역시 착시 효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물리학적으로 해설해 보십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에서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일개의 원자가 3차원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고 봅시다. 이는 X, Y, C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전제 조건의 물리학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시간 t를 알면 스페이스 타임에서 상기 원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자의 과거 X, Y, C, T를 안다고 하면 일정 시간 미래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보다 상세한 정보를 모른다면 미래의 위치는 미지수입니다. 한 인간이 원자의 수조억 개의 집합체이고 사회는 더 나아가 국가도 수천만 명의 그 수조억 개의 집합체라고 한다면 그 국가의 과거 및 미래의 위치도 위에서 언급한 원자의 이동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13편을 마치겠습니다.
제14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rowman.